한국의 아름다운 옛집으로 손꼽히는 윤중고택. 하지만 고택의 아름다움보다 더욱 유명한 것은 바로 종부의 손끝에서 나오는 장맛이다. 70년간 장독대를 오르내린 종부 양창호 할머니. 윤중고택의 장맛은 200여 년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왔다. 그것은 종부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었다. 어머니 가져오세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직접 봐요. 나오기 전에 어디 가지 마요. 네, 예. 평소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던 윤중고택의 종부가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섰다. 1년에 2번이는 할머니의 외출. 이 특별한 나들이엔 작은 아들이 늘 함께한다. 눈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할머니는 어디를 가시는 것일까? 윤중고택의 종부 양창호 할머니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안성을 가는 길이다. 고향 마을의 조그마한 절에 찾아온 할머니. 할머니가 이곳에 온 것은 죽은 큰아들 때문이다. 젊은 시절부터 늘 믿고 의지해왔던 큰아들. 큰아들은 어미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다. 어머나 오는 일을 하나 가만히 그만 일을 하나. 자식을 잃은 슬픔을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 종손이었던 큰아들은 슬하에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 그것이 못내 안타까웠던 할머니. 종손을 잃은 종부의 마음은 더욱 착잡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인 양반이 참 말하자면은 논산군에 손 꼽는 사람이 자산 다 실패되고 저기 하니까 화병으로 속서 가서 일찍 돌아갔었는데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직장이 어디냐면은 통관 자격증이 있어요. 1급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저만은 참 잘 살았죠. 그런데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큰 집을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대소가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막 우겨가지고서 들어왔는데 지가 끝까지 행사를 못하고 가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늙음하게 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내다니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다. 종부 생활 70년에 사랑채 대돌 위에 놓인 고모신이 제 주인을 잃은 것도 2번째. 종손과 운명을 같이 하는 종부의 삶이 순탄할 리만은 없었다. 드넓은 종갓집을 홀로 지키는 것도 팔자련이 쉽다. 야, 팔자 속인지 내가 하도 걸레질을 쳐서 이 손바닥이요. 이 손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 손이 이 직구하는 바람에 여가 부어서 이 손을 이렇게 여가 붉고 이 손은 덜 붉어지고 언제든지 이 손을 이렇게 직구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집난되면 힘을 쓰거든. 19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 종갓집을 지켜온 지도 70여 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단하게 살아온 종부의 삶을 달고 다른 문고리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이리로 선을 보러 신랑 선을 보러 왔는데 초저녁에는 저녁 때 들어섰는데 신랑감을 갖다 인사시키시더래요. 이게 내 손자인데 이게 신랑감입니다. 보시더니 하루 종일 그날 가실 수가 없어 저물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와 하시는데 주무시고 아침에는 또 하나를 갖다 보이시더래요. 이것도 내 손자에게 둘 중에 하나 주려라. 근데 누구냐면 우리 신랑하고 종영제가요. 종영제 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까지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둘 중에서 하나 당신이
아 같은 기분만 다 옮지 말고 이런 대가에 총부가 낫지 그래 차종부가 나냐고. 아 이게 나는 당신 생각에는 아 그러냐고 하고서 먼저 본 사람하고 혼인한다고 그래 나하고 혼인한 거지. 결혼할 당시 윤중고택에는 40여 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있었다. 당시 학생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3일 만에 일본으로 떠났다. 어린 종부에게는 3대조 시조부님에 이르기까지 층층시야의 어른들을 모시는 일만 남겨졌다. 할머니에겐 오직 슬하에 두었던 이남 오녀만이 삶의 낙이었다. 아가씨 따로 있죠. 거기다 드나드는 사람 시집, 니집, 5집 되죠. 아주 뭐 그렇게 시끄러운 데다 또 사람에 손님 자주 들어오죠. 아내는 집안 어른들 자주 내왕하시죠.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해. 그러면 때에 오시면 이 어른들도 다 그래도 내가 큰 집에 가면 이만하다. 잡수고 가서는데 잡순 것도 뭘 해드려야 하는 거요. 응? 죽을 끝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뭐 주먹밥을 해드릴 수도 없고 다 그래도 상하라도 버젓하게 봐서 저게 반듯하게 해드려야 되지. 종부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종가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정성껏 접대해 종가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찾아오는 손님들에겐 정성껏 대접해야 했다. 종가의 살림이 점점 어려워져 갔지만 하루 종일 손님 접대를 하느라 바빴던 종부의 손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사제지간에도 이제 대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들 잡숫기도 하고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는 그전에는 꼭 소 잡았어요. 소잘 잡았는데 지금은 돼지도 못 잡잖아요. 손을 그만두고. 자산에다 줄어붙여서 힘이가 오니까 빚지고 갈 수 없고. 풍요로웠던 종갓집의 옛 영화를 말해주는 놋그릇과 놋수저.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종부들의 정성으로 200년을 이어온 이 집의 전통 장맛이다. 와 김치. 네. 국 맛있나 맛없나 먹어. 맛있어요. 저한테 뭐 된장국이야 뭐. 많은 식술들을 먹이기 위해 고기보다 매일 더 큰 맛있어요. 가마솥에 끓였던 시래기 된장국. 종부들이 손끝 맛을 최대한 발휘했던 장김치는 옛맛 그대로다. 박 사장 뭐? 아니 난 닭 있나 해가지고. 아 닭은 없어. 닭 쪄먹던 거 없어. 네. 아니 닭 우리 안 먹으니까 닭 가지. 아니 쪄먹. 내일 닭고기가 없다는 소리에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머니가 영 못마땅한 모양이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뭐가 뭔지를 몰라. 그냥 살림이 아니요 이게. 이건 다 뭐요. 한 사람이 맡아 갖고 해야 하는데 살림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것은 살림을 맡을 며느리가 없기 때문이다. 밥해주러 왔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꾸지람을 했던 것이 미안했습니까? 할머니는 항아리에서 잘 익은 김치 2포기를 꺼내주고 있다. 다그칠 땐 엄격해도 서운한 감정을 풀어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것은 오랜 종부 생활에서 얻은 지혜다. 종부 생활 70여 년, 장독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이를 맡아줄 며느리가 아쉬울 뿐이다. 지금 여자들 절대 안 삽니다. 안 살죠.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지금 서울 사람이라 시골 와서 그냥 누대기 속에 묻혀 살고 이거 사는 거냐고 한탄하더니 딸네 집으로 가서 이렇게 하보잖아요. 이게 뭐 보통만 가지고 우리 집 지키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요. 나도 발전있게 이렇게 누르고 참 그 여러 어른 뜻다 받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각오가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지. 어설픈만 먹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 오늘 저기 뭐야 시장 가서 사올 거. 종손이 죽은 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종가를 지키기 위해 온 둘째 아들. 대추 더? 대추가 죽어. 밤. 밤 2개 더 사고. 밤. 할머니는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꽃감?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 값이 비싸. 다가고 사과 모질라면 더 사야 되잖아. 이거는 느닷없이 와가지고 직장인도 아니요, 시골 농민도 아니요. 중간치기란 말씀이 우리 아들이. 중간치기인 게 중간치기가 어디가 붙어요? 제일 힘든 게 이제 종사일도 힘들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제 활동을 거의 못 한다는 거. 종사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젊은 나이에도 이제 못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거죠. 수백 년을 이어온 종갓집의 종손과 종부제도. 예전에는 종손보다 나은 벼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힘이 있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종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갓집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종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년 새해 아침, 윤중고택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바로 차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종갓집과는 달리 신년 정초에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낸다. 그 둘만 담으면 돼요. 증조부께서 천문학 공부하셨는데 그 이제 그 지금 현재 쓰는 시각도 이제 오차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논문도 다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행사는 양력 위주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손들 출생 신고부터 제사부터 설까지 다 양력으로 세고 있어요. 지금. 차례상에 올려진 제물조차 간소하기 그지없다. 제물을 많이 차리는 것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검소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상님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먹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냐, 제사에 정성이 있어 지내는 거냐 하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잔뜩 그야말로 운강하시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차린다고 시끄럽게 차려가지고서 진설 다 처먹으려고 하는 거냐고 안 해요. 그게 꼭 옳은 말씀이에요. 300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해왔던 윤중고택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기울어가는 종갓집을 살리기 위해서 종부 양창호 할머니가 장독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다. 짜졌다 좀. 명문 종가의 장맛을 상품화해서 종손들이 종가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봄에 담으면은 음력 8월 초에 떠요. 간장. 그래 간장을 이제 그때서 떠가지고 데리는 게 꼭 6개월 만에 먹어요. 담은 지. 일반 간장들은 뭐 40일 만에도 먹고 한 달 만에도 먹는데 우리 간장은 그렇게 못해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그럼 옛날 그 간장은 계속 그 혼합돼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한 250년간 계속 내려왔던 간장이니까 그 균이 계속 그냥 배양했다는 거예요. 저 간장이 2월에 담든지 3월에 담든지 담으면 추석 안에 대먹으려고 이제 떠서 데리죠. 그 간장은 참 고기 맛이에요. 그리고 원래 매주를 이 단위로 크고 죽거나 하나 넣는 거예요. 하나 내서 소복하게 매주를 넣어가지고 군역에 뽀글뽀글하게 이제 매주끼리 다 쓰면 매주를 다 칼로 썰어가지고 군역을 삶에 그서 거기다 소금을 그냥 막 수북하게 당기려요. 소금을 더 구워서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콧물이지 뭐요.
장을 담그기 위해 무려 300가만이나 되는 콩으로 메주를 쑤었다. 매주 깨지는 게 너무 많겠어. 90세 노령에도 불구하고 메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할머니의 주된 하루 일과다. 이게 뭐 일거리가 많아지거든요. 십장 팔고요. 많은 것보다도 간장이 특이야. 이거는 다 전동간장에 넣지 말아야지. 그럼 좋지 뭐. 두 번이라니까. 초보 농민인 아들의 메주 관리가 70년간 종부 생활을 한 할머니 눈에 찰 리가 없다. 쉽게 뜨거져. 여기다는 선풍기 대지 마. 할머니가 이렇게 메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행여 잘못된 메주로 장을 담그면 명가의 명성에 흠집이 나기 때문이다. 아들한테 나한테 있는 기술은 싹 이제 인계해야죠. 다 인계를 해야지. 내가 한두 살 먹은 사람 아니고 90 늙은이가 한다는 것도 그 어려운 일이고 이제 다 인계해야죠. 인계하면 그건 뭐 바늘로 꼬여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약간 쉬운 거니까. 응? 몇 마리를 쓰면 얼마가 난다는 거야. 메주가 몇 덩이가 나고 메주가 몇 덩이 나면 이 단지에는 얼마를 들고 메주 몇 덩이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물이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것만 알아면 되니까. 종부의 의무만 있고 권위는 사라져가는 시대. 200여 년간 장독을 지키던 종부도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종부는 사라져도 옛 전통을 지키려 했던 종부의 마음과 정성은 계속될 것이다.